Do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e trade with the lawless regime in North Korea.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한 발 물러서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중국이 돌연 북한 기업들을 향해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8일에 통보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8월 12일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중 합자기업 그리고 외자기업들은 이 120일 안에 모두 이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명령에 따르면 내년 1월 9일까지 모두 이 폐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사실상 이 북한과 중국 이 양국 기업 간의 공동 상업 활동을 좀 중단시킨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폐쇄 대상에 이 북한 식당들,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식당들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러면 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외자도 많이 벌어들이고 또 정보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사실상은 공작원들이거든요. 네. 그것을 운영하는 또 주체들은 북한의 당, 군, 그리고 보위부 이런 권력기관들입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정보도 빼내고 돈도 벌고 한 건데 그 길이 다 막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저 식당이 원래는 작년 4차 핵실험 네. 이전까지는 연간 한 5천만 불을 벌었거든요. 5천만 불이나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쪼그라들어서 한 1,000만 불밖에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 이제 중국 측에서 북한의 합작 사업들을 전부 다 내년 1월 9일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네. 폐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또 맞아나면 한 1,000만 불도 이제 더 이상 못 벌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왜 중국이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북한과 중국이 합작 사업을 해서 네. 중국이 하는 행위들이 네. 식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겠죠. 가장 중요한 게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네.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을 이중용도 부품들을 중국이 수입한다 해서 수입을 한 다음에 북한에게 그걸 몰래 넘길 중국으로 빼들려 왔던 게 하나고 아하. 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무기의 문제고 네. 또 하나는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저 벤츠 S600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세스나기 김정일이 개인용 타고다니는 세스나기라든가 네네. 요트 그다음에 사치 품목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고급스러운 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계 다 누가 수입했습니까? 중국이 수입해서 중국이 수입한다고 해서 수입해놓고 이게 합작사거든요. 합작사인데 그게 전부 다 북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이 요번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는 네. 가만히 이걸 내버렸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알아서 먼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알아서 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압박이 제대로 이제 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건 뭐 크게 큰 데서 맞는데 네. 중국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10월 18일 날 중국이 공산당 19차 대회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9차 대회에서 앞으로 이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네. 그 정책 방향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건지 네. 아니면 그때 그 공산당 대회에서 자기가 정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미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서 네.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이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19차 공산당 대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중국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 중국이 진짜 미국 눈치를 보는 거는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치 자체는 네. 11일 날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 있는 거고요. 이미 그때 중국이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네. 선언을
어젯밤에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상당히 신속하게 자기가 지키겠다는 얘기를 한 거에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 지금 베이징에 가잖아요. 베이징에 네.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북한을 좀 더 압박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컨드를 보일 것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그 협박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틸러슨 아하. 장관이 오기 전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내부에 지금 원인도 있습니다. 네. 중국 내부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거의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이렇게 국제사회 지탄을 받을 거냐라는 네. 그런 그 학자들의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왜 지금 정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욕을 먹도록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아하. 정부가 우리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참여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약속한 건 지키고 있다라는 네. 것을 미국한테도 보여주고 또 중국 내부에 그런 이견을 가진 학자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일단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걸로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좀 더 해라라는 식으로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And then we'll continue our discussions on a number of other issues that are important, but certainly North Korea will be on the table for discussion. We are working closely with China to execute this strategy and are clear-eyed in viewing the progress, growing if uneven, that China has made on this front. And I think we do see China policy shifting. We're trying to turn China's position from looking at North Korea as some kind of asset to looking at them as a liability. I think. 지금 북한의 제재에 적극 나서는 중국을 두고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련사가 채찍을 드니까 꾀를 부리던 판다곰이 결국 움직였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고위 관리들의 말은 자, 이건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라. 그럼 대북 제재에 언제까지 계속 동참을 할지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많은 건 아닌가요? 혹시? 네, 조련사는 이제 미국이 되겠고 판단은 그렇죠. 중국이 되겠는데 중국은 좀 기분 나쁜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조련사가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네. 북한하고 자꾸 거래하면 그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은 미국하고 거래 못하게 하겠다. 굶어 죽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들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움직이는 척 한다. 그 말은 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연간 400만 벨로로 추정되는 원유를 공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밀수를 하잖아요. 접경 지역을 통해서 네. 밀수를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 유엔 제재를 피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우리가 쭉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온 것은 맞거든요. 그렇죠. 일단 광물을 전면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랬고요. 수산물, 그 다음에 직물, 네. 이번에 석유 정제유, 여기다가 합자 기업의 투자까지 끊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중국이 약속한 것만 지켜준다면 네. 북한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도 예상을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제재하면 저 제재가 붕괴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제재하는 척하면서 뒤로 좀 대줘가지고 네. 제재를 안 무너지게 할 거냐 네.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중국은 그럼 이 체제, 북한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9차 공산당도에서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이제 당 총서기로 이제 선출이 되고 네. 당 총선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네. 주석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이제 시진핑이 가게 되죠. 그렇죠. 아니 새로운 자기가 네. 5년 동안의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당대회 직후에 영도 소절을 해서 중국의 최고 고위급들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네. 앞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방법은 지금같이 중방 얘기했듯이 네. 어떻게 해서 뒷돈을 대줘가지고 조체제를 지탱할 것이냐. 네. 이 경우는 미국과 전면 대결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감수할 거냐. 네. 아니면 현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네. 새로운 친중 정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 그렇게까지 나갈 네.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을 놓고 토론을 할 그렇군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현재 한국 정부가 네. 한국이 강력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 한국 주도로 통일을 용인할 것이냐. 아. 이런 걸 놓고 아마 난상 토론을 벌여서 마지막 거였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정책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공산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공산당 대회 10월 18일 날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를 전후해서 또 김정은이 무슨 도발이라도 한다 치면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언짢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시진핑을 또 끌어안고 벼랑 끝으로 가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6차 핵실험과 여러 차례 전략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트럼프랑 지금 벼랑 끝까지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10월 18일을 앞두고 물론 10월 10일이라는 핑계를 대겠지만 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시진핑도 자극해서 정말 시진핑도 껴안고 벼랑 끝으로 김정은이 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완벽한 왕따가 되는 길이겠네요. 그러면. 한 명이 남죠. 누구요? 푸틴이 러시아 푸틴이 있죠. 그렇죠. 이제 시진핑이 지고 푸틴이 뜨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복잡한 이 관계 속에 좀 중국이 빠져드는 또 그렇게 건데.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걸.